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공영 강사입니다. 워크북 1분 컷 특강 계속해 보겠습니다. 113번 문제인데 이제 국가기본권 보호무라고 하면서 기본적으로 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 국가가 좀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하지만 국가의 보호물을 입법자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집행자가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라는 것은 입법자의 책임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국가한테 크게 요구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단지 제한적으로만 심사할 수 있다. 이때 적용되는 원칙이 여러분들 무슨 원칙이죠? 바로 과소, 보호, 금지 원칙이죠. 야, 너무 적게 제한한 것은, 보호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는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했는가라는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하는데, 이 부분을 많이 바꿔서 내죠. 예를 들어서 과잉금지 원칙 이런 식으로 하면 들리죠. 그래서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국가가 아무런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지, 아니면 취한 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불충분한 것이 명백할 때 보호물을 확인해야 된다. 맞는 지문. 다음에 요거는 항상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중상해 또는 중상해를 입었는데, 이 교특법이 이제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규정된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한 종합보험에 가입되는 이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게 위헌이긴 위헌이에요. 근데 기본권 보호무 위반한 게 아니라 그 재판 절차 지술권이랑 평등권, 비례원칙 위배돼서 위헌인 것이지 과소보호금지 원칙 위배된 것은 아니다 해가지고 이런 판례들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태아가 죽어서 태어난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합헌이다 라는 많이 나왔던 판례가 되겠죠. 그 다음에 114번 쉬운 판례네요. 검사만 치료감을 청구할 수 있다. 합헌. 그 다음에 니은번은 아까처럼 나온다 그랬어요. 국가가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는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의 보호 조치, 그 다음에 과잉금지 원칙이 아니라 과소, 보호, 금지 원칙을 따져야 된다. 틀렸고. 그 다음에 가축사육 시설은 이제 우리 그 환경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가축을 먹는 우리 국민들의 건강, 이런 거도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적절하고도 효율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맞는 질문. 그 다음에 원전건설, 그 원자력 발전소죠. 요거를 장관에게 승인권을 부여하고 있다. 답헌이죠. 그 다음에 미음번인데,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인데 국민의 생명 위협받는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 그걸 가가지고 참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 재난 현장마다 다 있을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옛날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판례인데, 이것 때문에 탄핵이 된 건 아니고 다른 이유로 탄핵이 됐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모든 재난 상황에서 있어야 된다, 이거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 니은, 미음이 틀렸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어요. 다음 115번 문제가 좀 기네요. 헌법 제10조 2무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 확인하고 보장을 의무를 진다. 그래서 적극적으로도 국민의 기본권을 타인의 침해로부터 좀 보호를 해줘야 된다, 이것이 되죠. 그 다음에 기본권 보호무는 기본권적인 법익을 사인끼리 침해됐을 때 국가의 의무를 말해요. 그래서 생명이나 신체 훼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국가의 보호무 없이는 타인에 의해서 신체나 생명 등 법익이 무력화될 정도의 상황에서만 적용될 수 있다. 맞고. 그 다음에 국가가 기본권 보호물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는 폭넓은 형성의 자유가 있으니까 반드시 법령뿐만 아니라 재판을 잘하던가 아니면 행정부에게 잘 맡겨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리을번인데, 질병으로부터 이제 국가의 보호물을 강조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죠. 그래서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이 질병 등으로부터 위협받거나 받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조금 포괄적인 의무를 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미음번인데, 그 담배사업법이죠. 그래서 지금 담배 사고 팔고 있죠. 그래서 담배사업법 자체가 국가의 보호물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왜냐면은 나름대로 국가 나름대로 이제 금연 클리닉 이런 것들도 많이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간접 흡연자들을 위해서 조금 노력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비읍번이 이제 새로 나온 지문인데, 그 국가가 기본권 보호물을 다하지 못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국가 권력에 의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게 먼저, 국가가 이렇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 헌법재판소가 요래하는 게 과잉금지 원칙이죠.
근데 여러분들 처음에 이제 문제 풀 때도 알려드렸지만 기본권 보호물은 사인끼리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을 때 국가가 이렇게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헌법재판소가 너 보호 잘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요거는 과소보호금지 원칙이죠. 그래서 침해하는 원인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 심사 기준이 같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판단 기준이 적용돼야 되는, 당연히 이해를 해야 되는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의외로 한 개밖에 없었네요. 좋습니다. 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여러분들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 능력 인정되지 않죠. 맞고요.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 기각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헌법소원을 못한다. 틀렸고,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법률구조 요청을 할 수가 없고, 진정에 대한 조사, 조정은 피해자의 인권 침해 문제잖아요. 그래서 비공개로 하는 게 맞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 의결했을 때는 공개할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이 정도는 다 맞출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117번 1번이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죠. 위원회 조사 대상인데 국회 입법이나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하고요. 조사를. 그 다음에 이거 많이 나오죠. 10조부터 22조다. 그래서 맨날 많이 나오는 게 23조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대상이냐, 이게 재산권인데 그 재산권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대상이 아닌 것은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법인, 단체, 사인으로부터 우리가 차별행위를 당하는 것도 많이 포함이 된다. 그럼 3번이 바로 답인데 직권으로도 조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은 구성원이죠. 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 그 다음에 국회가 선출하는 4명,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그 다음에 4번은 인권위원이 퇴직한 다음에 2년 동안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임명을 하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너무 지나치다라는 좀 옛날 위헌 판례가 있죠. 그래서 3번이 답이다. 다음 118번 그 국가인권위원회 이제 진정하는 것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기본권을 침해당한 게 어린이일 수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그 다음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용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간단한 외우는 사항. 그다음에 사인으로부터 차별행위, 그래서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이런 것들도 일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국가기관에 의해서 침해를 당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4번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 중일 때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요청이 있을 때 한해서가 아니라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요청이 있거나 자기들끼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금 지엽적이지만 이런 건 언제든지 나와도 맞출 수 있도록 한 번씩 공부해 주시면 되겠어요. 함부로 버리지 말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회차는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인데 다음 회차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